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10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트코인 인 DC 행사에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했던 기조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암호화폐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일러가 말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여 년 동안 암호화폐라 불렸던 것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경제로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워싱턴 DC만큼 적절한 곳은 없을 겁니다. 이 도시는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을 단순한 실험이 아닌 제도권 경제의 일부로 이끌어온 중심지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은 이상한 기술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은행, 기업, 정부,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생각이 바로 비트코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딱 2100만 개만 존재하죠. 이건 디지털 세상 속의 금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어요. 디지털은 복제되니까 진짜 가치는 없다. 하지만 사토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복제할 수 없고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세상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이는 돈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저장하는 자산, 즉 디지털 자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소유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죠. 그건 단순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음악 파일의 소유권을 내 지갑 안에 개인키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 자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가진 디지털 물건을 은행이나 중개자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은 점점 검열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제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세상. 그게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소유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 같은 기존 화폐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토큰화된 달러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경을 넘는 송금, 결제, 상거래의 혁명이에요. 은행이 문 닫은 주말에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몇 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죠.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사건이 그랬죠.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NFT, 토큰화된 브랜드, 멤버십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예술, 음악, 브랜드, 심지어 기업의 주식까지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처음 암호화폐 산업은 정말 서부 시대 같았습니다. 규제도 없고 기준도 없고 레버리지만 잔뜩이던 시절이죠. 하지만 202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2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회사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업과 기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비트코인 ETF도 승인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제도권 자산이 된 것이죠. 진짜 변화의 순간은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의 미래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서도 친블록체인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은행,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자본시장이 모두 디지털 자산 경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자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야생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그때 처음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포함시킨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거 위험한 실험 아니야? 라며 비웃었지만 지금은 185개 이상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라 기업, 재단,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로 뒷받침되고 물리 법칙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변조하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 앞으로의 금융은 이 디지털 자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디지털 신용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디지털 자본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장은 머지않아 수백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주식, 부동산, 예금, 멤버십, 심지어 브랜드 가치까지 전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유명 인사가 직접 토큰을 발행하면 그건 단순한 밈이 아니라 진짜 디지털 상품이 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가 갖춰지면 이 토큰화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20세기의 금융은 서류와 관리자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금융은 코드와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작동합니다. 은행 직원 대신 프로그램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자 대신 블록체인이 신뢰를 보장합니다. 자산은 지분증명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자본은 작업증명 기반의 네트워크 위에서 흐릅니다. 이 새로운 구조가 금융, 상거래,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고장났습니다. 예금을 맡겨도 이자는 거의 없고 오히려 세금이나 수수료만 붙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용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스트라이드라는 상품은 세금이 이연된 상태로 12%가 넘는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멈춰있는 자본을 움직이게 만들고 세계 곳곳의 자산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의 판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단 하나의 큰 아이디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비트코인이 나타났고 그 뒤론 전환사채, 디지털 주식, 디지털 신용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지능을 쓰면 더 똑똑해지고 디지털 자본을 쓰면 더 부유해집니다. 안 쓰면 느리고 가난해집니다. 단순하지만 진실이에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디지털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동차, 전기, 비행기 모두 처음엔 무서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건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건 결국 어둠 속에서 떨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첫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으로 전기를 받아들이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아직은 낯설고 불안하지만 곧 세상의 모든 구조를 바꿀 흐름이죠.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반대할 겁니다. AI는 위험하다. 디지털은 복잡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결국 그들의 돈과 권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동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다음 경제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10월 10일 비트코인인 DC 행사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전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풀어봤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그건 시작된 변화이고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디지털 자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궁금한 점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